の皆様目的地は평양. 우리는 비행기 통신을 하이제킹하자. 무슨 수리요? 잘 달래서? 지난 10월 17일 공개되어 넷플릭스 한국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 뉴스를 감상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본작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아담 맥케이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게 진행시키다가 중간중간 심각한 분위기로 빠진다 싶으면 코믹한 상황으로 급 변경시키기도 하고 자막을 띄워 유머를 더하기도 합니다. Dr. Oglethorpe, head of the Planetary Defense Coordination Office? Is that a real place? 또한 영화 곳곳에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영화 시작부터 주제를 드러내는 명언을 보여준다거나 인물이 카메라를 보며 친절히 설명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Here's Margot Robbie in a bubble bath to explain. Basically, Louis Ranieri's mortgage bonds were amazingly profitable for the big banks. They made billions and billions on their 2% fee they got for selling each of these bonds. But then they started running out of mortgages to put in them. 본작은 아담 맥케이의 영화들뿐 아니라 본작을 연출한 변성현 감독의 과거 작품들도 생각나게 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의 구도는 설경구와 임시완이 출연했던 불안당을 떠올리게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건 전도연이 킬러로 등장한 빌복슨을 떠올리게 하며 보이지 않는 조력자에 관한 얘기는 김대중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을 소재로 한 킹메이커가 생각나죠.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멋진 별명도 붙여주시고. 슬픈 별명이지요. 그래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중앙정보부가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로 천재적인 전략가였지만 많은 부분이 베일이 쌓인 그래서 그림자란 별명까지 얻은 엄창록과 본작의 설경구는 상당히 닮았습니다. 뭐 저도 아무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개라고 부르셔. 내가 하는 일이 보통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난 절대 안 나와. 그런데 본작엔 흥경까지 가사에서 그림자 같은 아무개가 2명이나 등장하자 그런 점에서 본작은 두 아무개들의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그냥 하나로 보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유 너도 명언 같은 개소리 좋아하는 새끼구나.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명언을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며 하는 일도 같을 뿐 아니라 신분 세탁과 출세 욕망이 가득한 고명이란 이름도 같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트루먼 쉐이디가 누구냐고? 그냥 뭐 아무개지. 달에 관한 명언의 주인공 트루먼 쉐이디의 정체는 아무개, 즉 설경구이고 정체를 밝히는 내레이션이 나올 때 카메라는 홍경을 보여줍니다. 아무개 이퀄 설경구 이퀄 홍경.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여러 발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쵸?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본작은 앞서 언급한 숨겨진 조력자를 뜻하는 그림자 외에도 또 다른 의미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달의 뒷면에 들이온 진실을 감추는 그림자 말입니다. 프로 거짓말쟁이인 설경구와 그를 이용하는 한국 정부, 그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설경구에게 스카웃된 홍경까지도 거짓을 말하고 있죠. お前が俺たちを騙した狼少年だな. 그런데 홍경을 양치기 소년이라 불렀던 납치범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평양에 가지 못할 경우 하얗게 산화하는 게 플랜 B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도로 자결하는 게 플랜 B였고 또한 걔네들한테 수거한 총이랑 폭탄 전부 가짜였다더라. 뒤에서 어떤 지랄이 벌어지든 간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믿으면 더 이상 구라가 아니다. 그래서 감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열거합니다. 1만 시간의 비행으로 얻은 보이지 않는 치질, 난리법석인 여객기 안의 모습과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화로운 활주로, 일본 관료가 자신의 팔을 친 걸 보지 못했냐고 반복해서 묻는 유승범, 그리고 평양처럼 꾸며진 풍경과 보이지 않게 감춰진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납치범들이 눈에 보이는 비행기 기체를 납치한 거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납치한 겁니다. 目に見えるものをそのまま信じるのは絶対ダメよ.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는 감독의 메시지는 분자까지 포함하는 듯 보입니다. 달의 뒷면과 진실에 관한 내레이션이 나오지만 화면은 정작 거꾸로 뒤집혀 있고 진실이 다른 이내 거짓의 대가로 받은 손목시계로 바뀌죠. 그리고 화면엔 노르스름한 달이 보이는데 노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 문이 흐르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나온 믿으면 더 이상 구라가 아니란 대사가 나오는 이 장면은 후반부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되고 영화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달에 관한 명언도 모두 다 구라였죠. 이는 마치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도 믿지 말고 스스로 사유하고 노력해서 설사 추악하다 할지라도 진짜 진실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어쩌면 달 뒷면은 안 이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달은 달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럽게 봤지만 극장에 걸어서도 흥행이 됐을 거란 얘기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편하게 볼 때보단 극장에서 볼 땐 비싼 표값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영화에 대해 만족하는 그 커트라인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보니까 재밌네 라고 하는 것과 극장에 가서 저 영화 봐야지 라고 느끼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독이 기존에 연출한 5편 중 무려 4편이 100만도 넘기지 못하고 폭망했고 딱 하나 나의 PS 파트너만 손익분기점을 넘겼지만 그 작품도 200만원 못 넘긴, 그래서 감독의 이름값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재가 매력적이냐? 70년대에 벌어진 하이제킹? 왠지 올드한 느낌이 강하고 거기다 흥행에 실패한 하정우의 하이제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장르는 호불호가 심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블랙 코미디 영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당장 최근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도 무지막지한 캐스팅과 홍보에도 300만 돌파가 힘든 상황인데 추석 연휴에 그 어쩔 수가 없다와 추석과 조폭 코미디란 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보스 사이에 본작이 개봉한다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추석 연휴 끝나고 개봉하면 좀 다르지 않겠냐고요? 코로나 이전 극장이 흥했던 시절에도 비수기라 불렸던 시즌인데 요즘처럼 극장 외면받는 시기에 더더욱 안 좋지 않을까요? 더구나 집에서 편하게 TV로 본 지금도 호불호가 심한데 본작을 극장에서 봤다? 불호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공개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흥행에 대한 부담도 덜고 넉넉한 제작비로 지금과 같은 때깔도 내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극장의 시대는 끝났다입니다.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 노래 그만해 이 새끼야.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